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트럼프가 들고 온 관세 폭탄 보따리로 인해서 양대 증시 오늘 출렁이는 모습이 상당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요새 상당히 거칠다라는 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양대 거래소의 5거래일째 연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국내 증시 상당히 견조하게 잘 지켜줬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장 초반에 출렁임이 더욱더 강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많은 부분에 낙폭을 줄여가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낙폭을 많이 축소한 채 거래를 마칠 수 있었는데 오늘장 중심이 된 세 가지 키워드 수익 봉투 안에 담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시죠. 역시나 관세에 대한 이야기 오늘만큼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들고 온 관세 폭탄, 결국에는 모든 국가에 10%씩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나라별로 조금씩 차등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0%로 상당히 컸고요. 일본은 24%, 한국은 25%로 생각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FDA 협정으로 인해서 관세가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 관세 25%가 적용이 된다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잘 해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품목별 관세에서 좀 제외가 된 업종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그랬고요. 의약품 섹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뒤에 두 번째 키워드에서 만나볼 테지만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관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의 40% 관세라는 부분도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체에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본다면 관세 부분 어떤 충격이 있을까 사실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관세 무풍지대 그리고 관세에서 그 제약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곳이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코스닥 자체를 상당히 많이 이끌어줬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후장에 탄력을 조금 더 붙여가면서 시세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탑픽 종목으로 증권사에서 많이 포착을 했는데요. 오늘만 해도 10개의 증권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탑픽 종목으로 뽑았고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130만 원 윗단까지 목표가 상향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0만 원 윗단까지 올라간 이후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시세에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수 자체를 이끌어주는 대표적인 대형 종목이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 투심이 확실히 바뀌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학회 모멘텀까지 들고 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좋은 종목들 잠시 뒤에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탄핵 심판 D-Day 1. 결국에는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내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도 조금 있었지만 정치적인 관련된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봤을 때 시세가 엇갈리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인물 관련된 종목들 시세 변동성이 상당했고요.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내일은 그 관련된 종목들의 트레이딩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 4월 한 달 동안은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챙겨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탄핵 심판 하루 앞두고 오늘 한번 그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공대원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 충격파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우리 국내 증시 잘해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최근 들어 참 진짜 어려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시장은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 좀 낙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좀 마감하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하락한 이유는 이제 관세 때문에 또 충격을 받으면서 대폭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미 선물 역시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하고 있고 S&P 500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미 선물에서 프리장에서도 지금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마이너스 3,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서 오늘 국장 역시 하락세를 장 초반에 2,000개 이상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시켜서 양봉으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그래도 좀 1,600개 정도로 600개 정도로 하락폭을 좀 축소시켜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연설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세랑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좀 하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챙겨봤는데 그 가운데 오늘 시장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한 섹터도 하락한 섹터도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세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국가의 10%, 한국은 25%,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0%로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리고 국가별로 보복 관세 부분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자동차 쪽이 오늘 현대차가 최저 52주 신저가를 그쵸.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18만 원대까지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네.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가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81% 정도 미국으로부터 수출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타격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M이라든지 포드 쪽 그런 쪽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매출을 일으키는 게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4월 5일 날에는 이게 10% 정도 모든 국가의 10%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4월 9일 날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한국은 25% 정도를 반영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일단 백악관 쪽에서는 26%로 기록을 해서 정부 쪽에서 알아보겠다라고 최근에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10%에 25%까지 더해지면 35% 정도가 부과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9일이 되기 전에 일전에 알래스카 LNG 그 사업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면은 관세를 좀 유예해 주겠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만큼 4월 9일 날 정부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품목별로 반도체라든지 혹은 의약품이라든지 혹은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쪽은 이제 일목 품목에서 제외를 해준 만큼 오늘 관련주들이 좀 부각받아서 관세를 좀 안 받는 그런 업종 위주로 오름세를 좀 보였어요. 삼바라든지 혹은 이제 인그루드랩도 미국에서 이제 본사가 있어서 오늘 장중에 20% 이상, 20% 부근까지 급등을 그렇죠. 한 이력이 있듯이 관세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수혜주가 오늘 부각받으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인그루드랩 역시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출현되면서 결국에는 6% 정도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종목들군 위주로 좀
부각받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찾아서 이제 수익으로 창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반드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뉴스가 전달될 때마다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 전일 대비 급등한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 포착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6% 넘게 치솟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4월에는 좀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 3월달 한 달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이실까요? 네, 제약바이오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플러스 7.85%까지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관련주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다 2, 3%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제약바이오가 4월 25일 날 이제 암학회 일정이 있죠.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암학회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매 월마다 학회가 일정이 있고요. 삼바 역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든지 혹은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오늘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은 앞으로 이렇게 암학회 일정이라든지 폐암학회라든지 이런 일정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약에 대한 기술력을 기대감에 힘입어서 좀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관세도 역시 기대감에 힘입어서 좀 확대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바 역시 함께 한번 보시면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삼바 역시 재무적으로 봐도 일단 재무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본다면은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2022년도에는 3조 정도를 달성하던 매출액이 현재 2025년도에는 5조 5천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3조에서 3조 6천억, 4조 5천억, 그리고 현재는 5조 5천억까지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9천억대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1조 5천억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도 7천억대에서 당기순이익 역시 1조 2천억까지 계단식으로 지금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탄탄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채 비율 역시 84%에서 53%까지 많이 감소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 마진율 역시 지금 28% 정도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재무적으로는 가장 탄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추세적으로 뭐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5월 달만 해도 72만 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 이 장기 이평선 부근 121선 부근에서 95만 원대에서 다시 120만 원까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추세적으로도 우상향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121선 부근에서 상승 탄력을 받은 이력이 있듯이 이번에도 121선 부근에서 엔벨로프 상단 부근까지의 반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 엔벨 상단 부근까지의 저항 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 매수존은 이 121선 부근이 매수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증권사 목표치 평균치가 한 13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종목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고점 부근인 120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안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후로는 120만 원 부근에서 이제 암학회에서 어떻게 좀 발언을 하는지 그 여부가 좀 실망스러운지 그 여부도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학회 모멘텀까지 일단은 끌고 가셨다가 학회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매매 포지션이 단기적인 포지션이라면은 엔벨로프 상단 부근에서 오늘 고점 부근이
27,000원인데요. 그 라인이 단기 저항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120만 원 부근까지 들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렸으니까 이에 대한 조언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할게요. 탄핵 심판 D-Day 하루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앞두고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거의 수급을 다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던 게 그 종목들마다 변동성이 상당하기도 했었고 같은 테마 내에서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이게 이벤트가 하루 남겨두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내일 이제 단 하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주식시장은 좀 어떤 대비가 필요한 건지 그에 대한 내용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정치적인 얘기는 참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폴리마켓에 따르면은 일단 폴리마켓은 베팅 사이트죠. 베팅 사이트에 따르면은 2월 달 기준으로는 탄핵이 될 가능성을 70% 정도로 70%에서 75% 정도를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 여파는 비상 계엄 그 여파 때문에 가장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뭐 말이 많기는 한데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8대 0으로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여당 쪽에서는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카더라에 따르면은 이제 4월 4일 날짜가 죽음의 날 아니냐라는 그런 카더라도 좀 들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이제 확실하게 알겠지만은 일단은 정치 테마주는 급변항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왕이면 좀 중수 이상인 분들이 차라리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일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는 이 탄핵 심판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소액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내일 오전 11시에 발표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관 8명 중 6명이 이제 찬성을 해야지만 그래야 파면이 되기 때문에 6명이 찬성을 했는지 그 여부를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캘핑 위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은 소액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심판 D-Day 하루를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까지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시장에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해야 되는 건가 질문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채팅창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 교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을 원하신다면 상단에 보이는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트럼프
트럼프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호 관세에도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맷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0.76% 빠진 2,486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683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대거 낙폭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축소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가 우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군이 있었는데요. 바로 방산업종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5.13%의 상승세로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담아갔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관에서도 이 종목 함께 담아갔는데요. 기관에서는 4거래일째 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관세로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는 이 무풍지대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장에서 방산주와 제약바이오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고요. 유한양행 3.37%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좋은 시세 보여줬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LG 생활건강까지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렸고요.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강한 매도세가 나란히 출회가 됐고요. 현대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관세 이야기 때문에 1.27% 하락, LG에너지솔루션은 4.26%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까지 오늘 외국인은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은 그래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강한 매수세를 유입했습니다. SK하이닉스 기관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반면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늘 기관도 함께 팔았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정말 좋은 시세 보였습니다. 6% 상승세였고요. 하나오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을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에서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에서 함께 팔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에서는 또 담아가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삼성전기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LG이노텍과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대한항공까지 오늘 기관은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아무래도 코스닥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했던 종목군은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이 관세 폭탄으로부터 안전지대를 찾아가다 보니까 수급이 쏠리는 양상도 결국에는 이 관세 무풍지대 쪽으로 몰리게 됐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또 오늘 외국인이 가장 상단에 담았었던 종목 로봇주였습니다. 오늘 대단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었던 종목 로봇주였는데요. 유일 로보틱스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은 시세까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또 올렸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28%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SM 3.84% 상승세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2등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됐습니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또 담아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은 1.38% 그래도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네, 실리콘2가 1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됨에 따라 5%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서진시스템과 펩트론, AU브랜즈와 JYP엔터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AU브랜즈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장한 따끈따끈한 신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락피쉬라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이 K패션에 대해서 굉장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6,000원이었고요. 장중에는 60%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결국엔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숲, DOE와 같은 관련 엔터 관련된 사업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담아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메디톡스도 오늘 기관을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매도세에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AU브랜즈에 대해서 오늘 기관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AU브랜즈 결국에는 12.81%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테크윙,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SM, 그리고 ISC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엔터주 그래도 선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SM 같은 경우에는 3.84%의 상승세로 장 마감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까 추가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브리핑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데이터상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55%고요. 그리고 기각될 가능성이 35%니까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기각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주인 원전이나 가스 쪽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수익을 안겨드렸던 웅덩이 기법을 다시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을 시키면은 시너지가 극대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웅덩이 기법은 웅덩이란 이제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통상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매매 포지션에 따라 대응이 가능한 그런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가 단기적인 매매 포지션인지 혹은 중장기로 접근을 하시는 매매 포지션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접근이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뭐 예를 들어 정치 테마가 잘 가면은 정치 테마 관련주 중에서 단기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주 중심으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면서 그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많은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간다면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앞으로의 이슈가 있거나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지만 수익률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일정을 체크하고 나서 웅덩이가 포착됐을 때 진입을 하시면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의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웅덩이 기법은 바닥권에서 선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매매 포지션까지 포인트까지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점을 암시하는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과 2번이 포착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저점 부근이 5,000원이면은 이 5,000원 부근을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지지해 주는지 오실레이터를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에 공부가 꼭 필수인데요. 예시 종목으로 첫 번째로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추천 나갔던 공략주로 들고 왔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죠. 자, 보시면은 웅덩이가 총 4회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발생이 됐을 때, 아까 첫 번째가 추세 반전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두 번째 웅덩이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가 12월 9일이었고, 5,000원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지지해 주는지를 오실레이터를 보면서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5,000원대에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밑에 하단에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보면요, 음봉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폭이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5,000원 부근에서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더니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엔벨로프 상단을 돌파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5,000원부터 시작해서 무려 파동을 그리면서 24,000원 부근까지 3월 12일 날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웅덩이를 보면은 1번과 2번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2회, 3회, 4회 발생됐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웅덩이가 발생했을 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전고점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마지막에 최근에 저번 주에 나갔을 때가 이 1번과 2번이 포착됐을 때 엔벨로프 하단 부근에서 공략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9일 기준으로 신호 첫 포착일로부터는 무려 328%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종목으로 더 공부를 이어가 보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S&T 에너지라는 종목군입니다. 열 교환기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고, AI 관련주도 되고, 대왕고래 관련주도 되고,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원전 관련주도 되기 때문에 참 많은 기업 산업에 엮여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기존에 9월 10일 날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발생이 됐을 때가 9월 10일이었죠. 사실 이때 부근에 토마토 방송에서 공략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나가고 나서 3만 원대까지 상승해가지고 무려 221%나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고요. 이 동그라미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공략주로 들고 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 참 효자 종목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를 그리면서 수익을 안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웅덩이가 총 3회 정도 발생을 했는데, 발생될 때마다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초에도 체코 신규 원전이 확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10일부터 신호 첫 포착일로부터 무려 3만 원대까지 221%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세 번째 종목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형지 INC라는 종목인데요. 참 이 종목도 이 동그라미 하나 보면은 양봉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양봉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은 상한가 한 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봤는데요. 자, 1,000원대만 내려오면은 웅덩이가 빈번하게 3회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매 월마다 1,0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웅덩이가 1, 2, 3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을 하였고, 오실레이터 역시 다시 음봉이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상한가 한 방 정도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달 2월 말도 역시 1, 2, 3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다시 1,000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양봉이 빈번하게 출현하더니 최근에 1, 2, 3 웅덩이가 3월 26일 날 발생을 하면서 1,000원을 이탈했죠. 이탈하고 나서 웅덩이 폭이 더 깊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3,3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눌릴 때마다 뭐 선거법이라든지 뭐 위증교사라든지 이런 일정을 앞두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23일 첫 출현일로부터 4월 3일 고점 기준으로는 무려 240%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기 대선 기대감 때문에 힘입어서 이렇게 오름세를 보인 만큼 일정 캘린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정 캘린더는 이번 주 일정 캘린더인데요. 제가 일정 캘린더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매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매 주마다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는데 자, 받아 보시면은 이번 주에 어떤 게 가장 큰 이벤트인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4월 4일, 4월 5일 날 적어놓은 거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4월 4일 또는 4월 11일 날, 늦어도 11일 날 이제 탄핵 심판일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적어놓으면서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동신건설 그리고 덕성이라든지 애니능률이라든지 IMBC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적어놨었죠. 방송 미디어까지. 그리고 4월 5일 날에는 틱톡이 운명의 날이다. 이 관세 여파로 중국이 중국 문제까지 틱톡을 허용해주면은 이제 관세를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만큼 운명의 날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모비데이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적어놨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죠. 자, 오늘은 4월 4일 날 탄핵 심판을 앞두고 나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는지 관련주들과 웅덩이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4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일입니다라고 일정을 적어놓은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렇게 두 번째 단기적으로 시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61선 부근에서 시세가 나오면서 무려 18,000원대까지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잡았어도 100% 정도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 만약에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 2월 달에 잡았더라면은 무려 340%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월 21일 날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모두 포착된 상황에서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기 시작하죠. 짧아질 때 보시면은 61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벨로프 상단을 돌파를 하더니 그러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웅덩이 포착되고 나서 시세가 포텐이 더 추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다음 종목은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웅덩이가 1, 2, 3 웅덩이가 모두 발생하고 나서 선거법이죠. 선거법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매물이 한 5거래일 정도 출회가 됐고 121선 부근에서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4월 2일 날 75,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이제 재판 일정이 있을 때마다 눌림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되돌림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월 25일 날에도 쌍방울 대북 재판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3월 25일 날 웅덩이가 처음으로 포착됐을 때 이때 당시에 61선
61선 부근을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최근에는 61선을 이탈을 하면서 웅덩이가 다시 출현하면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전과 그리고 웅덩이가 발생이 됐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한다면은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방송 미디어 관련주인 IMBC라는 관련주입니다. 통상 이제 시청률이 늘기 때문에 방송 미디어 관련주 IMBC도 그렇고 이제 YTN도 그렇고 관련주들이 통상 오름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장중에 10%대 이상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고 고점은 5,700원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웅덩이가 총 3회 정도 출현을 했었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놨는데요. 통상 3,300원만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반복적으로 웅덩이가 출현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3,300원까지 내려오면은 웅덩이가 포착되는 게 확인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2월 달 역시 3,300원까지 내려오자마자 웅덩이가 출현하면서 오실레이터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무려 73%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61선 부근에서 2번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단기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61선을 지지하고 5,7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도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웅덩이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그리고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법 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불어서 일정 캘린더까지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웅덩이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종목들 쭉 한번 보니까 한국첨단소재라는 종목이 48%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로봇 종목인 클로봇, GS글로벌, S&T에너지, 범양건영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PI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최근에 한번 부각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좀 생소하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상장한 이제 신규 상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되었었고 AI 기반에서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에 이제 스마트 자동화의 AW 2025에 12일 날 참가를 하면서 AI 솔루션을 선보인 이력이 있고요. 고객사로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SK온이라든지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라든지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도 되고 2차 전지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이제 로봇으로도 엮이면서 최근에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면서 재무제표라든지 혹은 기술적 분석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을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PI가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전에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소부장 장비 등 소부장 부품들과 협력하고 있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 중이다라고 알려지면서 이 종목이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보면요. 아까 앞서 설명한 이제 12일 날 서울 코엑스에서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에서 이 PI라는 동사가 참여를 해서 AI 솔루션을 선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인 기술주 관련주도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참여를 하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제조 공정이나 수율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관리를 돕는 AI 공장을 선보이겠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면요. 자, 이때는 이제 3월 20일 날이죠. SK온이랑 닛산이랑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는데 맺으면서 고객사 SK온을 두고 있는 PI가 부각받아서 급등한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글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생산성이 향상되는 소프트웨어 주력으로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앞서 말씀드린 특히 2차 전지에 특화된 비전 검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까지 보시면요. 이건 최근에 나왔던 기사였죠. 4월 1일 날 나왔던 기사였는데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삼성 SDI가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PI가 장비를 공급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라서 부각받아서 시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같이 보시면요. 자,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61억 정도를 기록하던 기업이 2021년도에는 200억까지 올라가고 2022년도에는 500억, 800억, 1200억 그리고 올해에는 500억까지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역시 14억대에서 올해 190억까지 거의 200억대 부근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2020년도에 18억을 벌던 회사가 150억까지 기록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부채 비율도 보면요. 부채 비율이 2020년도만 해도 246%였는데 2024년도 기록까지 보면은 89%로 많이 내려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보율 역시 280%에서 1,500%로 어마어마한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ROA도 15%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함께 보시면요. 자, 신규 상장되고 나서 3,000원대에서 시세가 14,000원 부근까지 랠리를 달린 적이 있어서 주식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번쯤은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4,000원 부근에서 지금 추세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지금 현재 시세에서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은 자, 1번 숫자 동그라미로 1번이라고 적어놨는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웅덩이가 1번과 2번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9,000원, 8,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데드캣 바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보인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2번도 보시면요. 2번 밑에 하단에 웅덩이 보시면은 이번에는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지금 다시 출현하면서 매수존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고점 라인으로 선을 쭉 그어놨는데요.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엔벨로프 상단 부근인 11,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목표가는 안전하게 요즘 장세가 좀 어렵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9,400원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인 8,16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PI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은 이력이 있는 종목이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로는 9,400원, 손절가 8,160원 이렇게 제시가 됐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한번 녹여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기법뿐만이 아니라 일정 캘린더까지 다 무료로 제공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피로감이 상당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내일 시장 딱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 반드시 지키면 좋을까요? 네.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한번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아무래도 빅 이벤트가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정치 관련주 너무 잘 가죠. 그렇기 때문에 11시를 앞두고 나서 변동성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기각이 된다면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나 혹은 정책주 원전이라든지 대왕고래 그런 쪽이 다시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미선물이 마이너스 4% 정도를 현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11시 구간을 앞두고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걱정하시기보다는 4월 한 달간을 그려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 대응 전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도 좋지만 도움받아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링크를 통해서 채팅창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 교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